자, 시공으로 들어가면 시공 순서가 이래 됐습니다. 외를 엮고 초벽을 치고 맞벽을 치고 고름질 후 재벌 발음, 정벌 발음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요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유사합니다. 자, 신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게 마감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그거를 요렇게 순서를 만들기 위해서 요런 외역기가 끝난 후 요렇게 마감이 된다고 봅니다. 초벽 치고 재벌하고 정벌 발음으로 마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역기가 시작되면 이렇게 중기슬을 걸어 놓고 심살을 걸어 놓고 대나무로 다 이 외를 엮지만, 요새는 대나무가 좀 구하기가 쉬워졌고 유통이 좋아져 가지고 전국적으로 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단가도 가격대도 저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건 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엮는 거 자체가 품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 비용만 아니면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재가가 많이 들어가지 비싸지 않기 때문에 흙이나 뭐 대나무 이런 것들이 자재가가 약해서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새끼줄도 요새는 공장 새끼가 나와서 새끼줄 엮는 것도 되고, 요새는 외국에서 들어온 뭐 조경용 줄들 있어요. 산마루 맺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용하셔도 크게 무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외역기의 방법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사선역기입니다. 사선역기는 일단 시공이 편리하고 또 자재도 많이 덜 들어가서 이렇게 엮고 있고, 이제 복잡하게 하려면 이렇게 이중 뭐 돌려서 하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이 외역기는 어느 방향으로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흙이 외를 쳤을 때 이 사이로 흙이 들어가야 되고, 이 새끼줄이 그 흙을 이렇게 붙잡고 있을 영역을 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타카로 치는 분들도 요새 계신데, 타카 치는 거는 타카 친 게 흙을 잡고 있는 영역이 적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새끼줄이나 뭐 외를 엮어놔야지 그 흙을 잡을 수 있는 힘이 더 많다는 거, 인장력이 강해되는 걸 좀 알고서 외 엮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초벽 쳤을 때의 반대편, 맞벽을 치기 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혓바닥에 나온 거 뭐냐, 이렇게 초벽을 쳤을 때 반대편으로 나오면, 반대편으로 흙을 쳤을 때 얘랑 또 한 몸이 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 착 일체화가 돼서 한 벽이 이루어지면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견고한 벽이 됩니다. 벽돌 쌓는 거 이런 거보다 충분히 더 튼튼하게 벽을 이룰 수 있는 게 신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재벌과 고름질. 예? 그럼 초벽 위에 이제 이렇게 재벌할 때는 흙만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모래를 섞어서 하면서 이렇게 파인 데를 메우고 튀어나온 데는 갈아내고, 또 금관대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금을 건조시키면서 눌러주는 게 고름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재벌 발음과 정벌 발음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 초벌이 발라지면 이렇게 뻘겋게 초벽이 발라지고 갈라짐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요 부분은 재벌을 바르고 있는 상태고, 재벌이 말리기 전에 이렇게 정벌을 발라서, 정벌이 이제 이건 회반죽으로 다 바르는 거죠. 회반죽으로 바르기도 하고, 정벌을 사벽으로 바르기도 하고, 사벽으로 할 때는 이렇게 재벌을 회사로 다 하지 않고 사벽으로 하고, 이렇게 그 위에다 한 번 더 바르는 거고, 토벽으로 해도 제사로 하고 위에다 흙으로다만 마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벌 작업의 이제 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단골벽이라는 게 있어요. 단골벽은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에 이렇게 골이 이렇게 생기면 단골이라는 걸 단골벽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심살을 대고 심살에 초벽을 치고 이렇게 재벌을 한 다음에 정벌하는 개념입니다. 요 심살이 없으면 요 사이가 다 갈라져서 나중에는 틈이 생겨가지고 위풍이 많이 들어오니까, 요거는 우리 이 현장에서도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산자역기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붕 위에 이렇게 산자를 엮고 진흙을 치면 밑에서 봤을 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앙벽, 밑에서 봤을 때 앙벽 아니면 치바지 미장 이래서 산자 엮기고 진세 친다. 요걸 진세 친다. 이렇게 한다고 용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기와가 이제 부토를 깔고 강에다 지면 기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자 엮기는 내용은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박석 깔기도 미장공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석이라는 거는 돌을 요새 말에는 뭐 보드블록 뭐 그런 식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박석은 궁궐이나 종묘 또 월대와 마당 전체를 얇게 넓게 까는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까는 부분도 있고, 이 전을 까는 거는 사찰 등 기당 바닥 같은 데 가시면, 큰 절 같은 데 가면 기단에 이렇게 더 전이 깔려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방전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고마기 벽도 있죠. 고마기 벽은 하인방에서 땅바닥까지 그 높이를 고마기 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마기 벽인데, 요 고마기 벽을 막는 것을 고마기 벽 공사다 이랬는데, 요게 이제 구들이 만약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식은담이라는 거하고 같이 쌓게 돼 있고, 이제 이렇게 마루가 있다, 마루 밑에를 고마기 한다 그러면 마루 밑에만 따로 고마기를 벽을 쌓아서 이렇게 이 줄눈만 놓는 경우도 있고, 미장해서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요새 현대 건축, 현대 한옥에서는 치장벽돌을 쌓아서 뭐 까만 벽돌이나 적벽돌 같은 거를 쌓아서 치장으로 해서 줄눈을 놓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양성 발음이라는 게 있는데, 양성 발음은 예전에 조선시대는 양상도에 뭐 이래갖고 했었는데, 궁궐이나 관아 같은 데 지위가 높은 데 가면 이렇게 우회를 하얀 거로 마감해서 마감 짓는 것을 양성바람 요리합니다. 예전에는 전부 전통 재료를 사용했지만 요새는 이제 문화재가 아닌 이상은 백시멘트를 사용하게 되고, 또 하얀색 줄눈 시멘트를 사용해서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양성바람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화방벽 공사. 그래, 화방벽은 건물의 출입구 입구에 막 이렇게 벽을 보호하는 거죠. 벽을 보호하거나 침수로부터 이렇게 보호하고, 결국은 벽체를 보호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불났을 때도 어찌됐든 간에 보호작용을 하고, 또 담장의 역할도 이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치장으로 다 예쁘게 치장해서 마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벽체를 꾸미기 위해서 꾸미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될까요? 요는 어느 한옥들, 요새 새로 짓는 한옥들은 요게 치장으로 이쁘게 나온 것들이 많이 있고, 궁궐 쪽에도 특히 예쁘게 많이 되어 있다는 것도 보시고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에도 요런 거를 해놓으면 굉장히 운치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화방벽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합각벽. 아까 말한 거 뭐냐? 지붕 위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팔짝 지붕에 생기면 그 안에 이게 와편으로다 이렇게 뭐 요런 문양을 내는 경우도 있고, 전돌로다 이렇게 꽃담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문양을 내는 경우도 있고, 아예 문양을 여기다 박아서 뭐 사군자를 넣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합각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공임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요새는 약간 개량돼서 타일 형태로 나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해서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합작벽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굴뚝입니다. 굴뚝. 굴뚝은 우리나라의 구들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받아 있지만, 굴뚝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미산 굴뚝, 이렇게 십장생 굴뚝 같은 건 문화재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거고요. 요건 이제 근대에 요새 이제 치장으로다가 와평 굴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 보면은 뭐 여기 연가가 이렇게 4개나 있고, 이렇게 굴뚝이 4개가 올라간 거죠. 한꺼번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옹기 굴뚝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굴뚝은 굴뚝이 높다고 해서 크게 좋은 건 아니지만 예전에 기와집 같은 데 갈수록 굴뚝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건축물에 훼손이 될까 봐 높이 세운 거지, 굴뚝이 높다고 해서 또 구들이 안 들어가고 이런 데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굴뚝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장공사에도 담장도 아주 고급스럽게는 이렇게 사군자 집어넣어가지고 십장생 집어넣어서 해는 굴뚝이 있고, 담장이 있고, 그러니까 와편담장, 토석담장, 이렇게 판축담 이렇게 해가지고 담장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요새 쓰는 거는 이렇게 와편담장, 토석담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공도 그쪽이 제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담장에 대한 설명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탑공사도 미장공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전탑이라는 거는 이 석탑과 틀리게 전을 이용해서 벽돌 전자에 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탑이 있는 거, 전탑을 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탑은 미장공사에서 전탑 시공은 이 미장공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전탑은 보물과 여기 보시다시피 보물, 국보, 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체하고 복원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 많이 돼서 연구소나 문화재청에 직접 관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